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진혁 씨, 근데 좀 춥지 않아요? 근데 좀 시원하고 좋은데? 예진 씨 혹시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열은 없는데 춥기도 하고 가끔 기침도 나고요. 아, 그렇다면 냉방병. 냉방병. 이 예진 씨처럼 이렇게 뭔가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 자주 쐬는 경우, 이런 경우에 냉방병 걸리기 쉽단 말이에요. 에어컨 너무 사랑해요, 저. 아, 그래요? 네. 혹시 주무실 때도 켜놓고 자죠? 엄청 춥게 해놓고 솜잎을 덮고 자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러니까 걸리지. 아, 그랬구나.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역사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뜬금없이 기침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96년 8월 13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회가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교정을 점거했습니다. 이 사태는 제7차 8.15 범민족 대회와 범청학년 통일 대축전을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고자 했는데요. 한 총련과 범청학년은 준비 작업을 했지만 12일 정부에서 원천 봉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총련은 8월 13일 연세대학교를 점거, 통일 대축전을 강행했는데요. 야, 이때 정말 혼란스러웠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당시에 한 총련은 어떻게 연세대에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이 한 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건국대와 고려대 같은 서울 시내 6개 대학에 모여 있다가 오후 7시쯤부터 각 학교를 빠져나와서 연세대 진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격렬한 상황이 펼쳐졌겠네요. 맞아요. 당시 정부 관계자인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합동 담화문을 통해서 범청학년 통일 대축전을 이적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불법 폭력 시위에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각종 폭력과 이적 활동을 자행한 핵심 간부들을 전원 사법 조치함으로써 한 총련을 실질적으로 와해시킬 방침입니다. 학생들은 연세대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투척하며 밤늦게까지 거센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세대 안에 있던 학생 3천여 명은 자정이 지나 노천극장에서 통일 대축전 전야제와 개막식 행사를 열었는데요. 한 총련이 내건 투쟁 목표는 반미 자주화와 연방제 통일 방안의 관철, 특히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은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공안 당국의 분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한 총련 지도부는 대회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꿨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요, 정부의 개량주의 국면을 돌파하려는 심리가 강해서 결국 대회를 강행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대회를 열기 전에 학생 2명이 북한 평양으로 파견되기도 한 상황이라서 긴장감이 더 컸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또 다음 날인 14일부터 연세대에는 각지에서 2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했죠. 경찰은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시위 학생 검거, 해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투항하지 않았는데요. 연세대 점거 시위 엿새째, 경찰은 음식물 반입을 차단하는 압박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경찰이 헬리콥터로 최루탄을 살포했고 2천여 명의 병력을 대학 건물에 투입했는데요. 학생들이 결국 투항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조용하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 한 총련 사태로 5천 명이 넘는 학생이 연행이 됐고요. 이 가운데 460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대학교 안에서 학생운동 세력을 쇠퇴하게 만들었는데요. 언론의 비판은 이어졌고 일반 대중에게 학생운동이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1년 8월 13일 당시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원래 8월 15일 참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참배를 이틀 앞당겼고 오후 4시 43분쯤
태평양 전쟁을 주도한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도착해 참배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고이즈미 총리는 그 과거 우리나라의 그 침략을 반성한다는 담화를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행동과 말이 다른 그 언행 불일치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또 그동안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참배를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비난해 왔는데 그런 점에서 발표한 사과였기 때문에 이 사과는 그저 변명이나 다름없었다라고 하네요. とりわけアジアの諸国民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内外の戦没者および犠牲者のご冥福を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1996년 자신의 생일이었던 7월에 참배한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총리 이후 5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 각각 성명을 발표했고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그 전쟁 범죄자들의 유폐가 있는 신사에 참배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유감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이 밖에도 8월 13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35년 소설가 심훈의 상록수가 소설 현상공모에 당선됐습니다. 심훈은 7년 동안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기자로 활동하며 많은 작품을 작업했는데요. 1932년 시집 그날이 오면을 출판하려고 했으나 일제의 거별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당진으로 낙향해서 직접 필경사라는 초가집을 짓고 소설 상록수 집필에 몰두하고 그리고 55일 만에 탈고하게 되는데요. 이후 동아일보의 소설 현상공모에 응모했는데 상록수가 1935년 8월 13일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34년 제갈공명이 사망한 날이기도 하네요. 그 유명한 삼국지의 초천재. 네, 초천재. 네, 제갈공명. 네. 맞아요. 그는 명성이 높아서 와룡선생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유비를 도와서 오나라의 손권과 연합했고 남하하는 조조의 대군을 적벽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했죠. 이후 형주와 익주를 점령, 221년 한나라의 멸망을 계기로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